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 바나나 한 송이, 감 몇 개,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병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던 그 과일들이 지금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더 무서운 건 통증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믿고 계속 드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결과에서 숫자로 통보받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늦기 전에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과일은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왜 콩팥이 나빠졌죠? 이 질문을 저는 수없이 받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일을 너무 믿었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왔으니 안전하다고, 약보다 낫다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60 이후 몸의 조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이 일을 60해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0 이후부터 사구체 여과율은 매년 약 1%씩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60이 되면 이미 20% 이상 기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대처럼 먹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째, 60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3가지. 둘째, 상대적으로 콩팥에 부담이 적은 과일 3가지. 셋째, 같은 과일도 약이 되게 먹는 황금 원칙 5가지.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3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감입니다. 홍시, 단감 모두 포함됩니다. 감에는 탄닌이 풍부합니다.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석이라고 합니다. 고령에서는 위 운동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덩어리가 더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위석 환자의 상당수가 고령층이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면 위험이 커집니다. 공복 위에 탄닌이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한 개에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60 이후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은 감소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전기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중 칼륨 농도가 상승하면 부정맥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이 있다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포도 주스 모두 포함됩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 구조가 파괴됩니다. 흡수가 빨라집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급격한 부하를 받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주스를 마시면 밤새 콩팥이 쉬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위험한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모두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2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과일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과일이 콩팥에 부담이 덜한지 원리를 이해하셔야 평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에 확인해 보십시오. 숫자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콩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감, 바나나, 과일 주스가 왜 예순 이후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모두 끊어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양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선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나나 감에 비해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펙틴은 장내 환경 개선과 혈중 지질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한 개를 통째로 드시는 것보다 반 개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갈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 역시 칼륨이 아주 높은 과일은 아닙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당 흡수가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과일은 디저트가 아니라 보충입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상대적으로 칼륨 함량이 높지 않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과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말린 베리는 당이 농축되어 있으니 생과 형태로 소량만 드십시오. 이제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후에 드십시오. 공복에 드시면 혈당과 칼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는 피하십시오. 밤에는 콩팥의 배설 리듬이 느려집니다. 또 하나,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십시오. 갈아서 마시는 순간당 흡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과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섬유질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자유식이 아닙니다. 하루 총 섭취량을 손바닥 한 컵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과일은 색깔이 예쁘다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먹을 때 약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 중 일부는 칼륨을 보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인데 칼륨이 높은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식이 칼륨 과다가 심장 리듬 이상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과일 주스를 피해야 합니다. 액상 형태의 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사용 중이라면 저혈당과 고혈당이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탈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을 물 대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분은 물로 보충해야 합니다. 하루 2000ml 정도를 나누어 드십시오. 단,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콩팥은 마지막까지 조용합니다. 피곤함, 부종, 소변 거품 같은 애매한 신호로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십시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도 점검하십시오. 초기 발견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3부와 4부에서는 콩팥을 지키는 하루 식단, 예시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위험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어 보십시오. 바나나가 있다면 양을 줄이십시오. 주스가 있다면 물로 바꾸십시오. 사과와 베리를 소량 선택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과일을 똑똑하게 먹겠습니다.
작은 선택이 콩팥을 지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과일을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콩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단계를 놓칩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유난히 부어 있지는 않습니까?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소변의 거품이 오래 남지는 않습니까?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깨지는 않습니까? 이런 증상을 단순 노화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특별한 통증이 거의 없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기 전까지 침묵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역과율.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사구체 역과율이 60 이하라면 이미 관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콩팥을 지키는 하루 식단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컵으로 시작하십시오.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복에 바나나나 감을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과일은 식사 후에 소량으로 드십시오. 점심에는 곡물 섭취를 줄이십시오. 나트륨은 콩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높은 혈압은 콩팥의 작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은 만성 신장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드실 때는 사과 반 개, 배 2조각, 블루베리 작은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갈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주스는 당과 칼륨을 빠르게 흡수시킵니다. 저녁에는 과일을 피하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 과일은 콩팥의 밤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십시오. 단백질도 과하면 부담입니다. 체중 1kg당 단백질 1g 이하가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물론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 중 일부는 칼륨을 몸에 남기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와 같은 고칼륨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일 주스는 특히 피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을 건강식이라며 무제한으로 먹는 습관. 둘째, 주스를 물 대신 마시는 습관. 셋째, 정기 검사를 미루는 습관. 이 세 가지는 당장 바꾸십시오. 여러분, 콩팥은 망가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5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과 바나나, 과일 주스는 예순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사과, 배, 베리류는 소량으로 선택하십시오. 셋째, 과일은 반드시 식후에 통째로 씹어 드십시오. 넷째, 저녁 늦은 과일은 피하십시오. 다섯째, 정기 검사로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 바나나 한 개를 줄이는 선택이 10년 뒤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콩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내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습관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내 콩팥의 숫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은 자연식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연이라고 해서 모두 내 몸에 맞을까요? 독버섯도 자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현재 상태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많은 과일도 당이 많은 과일도 부담이 됩니다. 오늘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탄닌이 위에서 응집되어 위석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위 운동이 느린 고령층에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바나나는 매일 한 개씩 습관처럼 드시지 마십시오. 칼륨 함량이 높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 주스는 피하십시오.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당과 칼륨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반대로 사과 반 개, 배 2조각, 블루베리 작은 한 컵 정도는 비교적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소량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과일은 보충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플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십시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있는지도 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 혈압과 식이를 조절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입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식이 조절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칼륨 보존약을 드시면서 고칼륨 과일을 많이 드시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과 음식은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작용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극단이 아닙니다. 전부 끊거나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알고 그에 맞게 줄이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식사는 많이 먹는 건강식이 아니라 적절히 먹는 균형식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후 냉장고를 한번 열어 보십시오. 바나나가 있다면 개수를 줄이십시오. 감이 있다면 식후 소량으로 바꾸십시오. 주스가 있다면 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신장 기능 검사를 예약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과일을 똑똑하게 먹겠습니다. 나는 콩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바꾸면 병원 침대보다 산책길에서 더 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조절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오래도록 묵묵히 일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꿔 보십시오. 감사합니다.